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원격 회전 중심을 갖는 수술 로봇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기계공학과의 학생 강인서, 노은호, 손영주, 정주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구 목적을 소개하겠습니다. LSR이란 복강경 수술 로봇을 뜻합니다. 복강경 수술이란 사람이 보통 수술을 할 때, 외과 수술을 할 때 살을 째야 하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아주 조금만 구멍을 뚫고 거기 그 사이로 수술 도구나 카메라 등을 집어넣어 수술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복강경 수술들은 로봇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류로는 모듈형, 비모듈형이 있고 베드형, 타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듈형은 한 기구에 모든 팔들이 다 붙어 있는 것이고 비모듈형은 그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팔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형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침대에 팔들이 붙어 있는 것이고 타워형은 왼쪽과 같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로봇을 뜻합니다. 이런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보통 의사가 진행을 할 때에는 이 구멍을 집어넣은 그 지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지만 로봇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 원격 회전 중심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 회전 중심이란 이렇게 팔들이 계속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를 뜻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기계적인 구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기계를 만들다 보면 생각해 보시면 저 평행사변형이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저 5점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속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변인에 따라서 로봇의 팔이 알아서 각도를 찾도록 계산을 해서 그걸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같은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방금 같이 설명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RCM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이론으로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자유도는 매니플레이터에서 그 조인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조인트가 그 운동할 수 있는 그 축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매니플레이터는 7자유도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의 그 팔을 표현을 하면 7자유도를 가지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팔과 유사하게 로봇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매니플레이터가 7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조에서 설명한 정기구학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 그 기구의 상태, 즉 이렇게 세타 1, 세타 2 이런 값들이 주어지면은 그 이 기계 말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가 설명했던 그 표를 채워넣기 위해서 A, 알파, D, 세타라는 값의 정보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변한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한 행렬은 그 여기 이 좌표계를 0좌표계로 보고 이 좌표계를 1좌표계, 이 좌표계를 2좌표계, 3좌표계로 봤을 때 그 각각의 좌표계에 있는 그 이런 벡터들의 위치와 방위를 그 0에서 본 좌표계로 바꿔주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또한 엽기구학이 있는데요. 엽기구학은 그 정기구학과는 반대로 그 말단의 위치를 알면은 내가 이 기구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엽기구학을 푸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런 말단의 위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앞에서 봤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러한 그림처럼 그 기하학적으로 각각의 각도를 뭐 제이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3자유도를 가지는 매니플레이터를 설계하였습니다. 보통 3차원상의 매니플레이터는 6자유도가 가장 흔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2차원 평면상에서 구동할 것이므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3자유도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설계한 매니플레이터인데요. 순서대로 이러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레볼트 기어와 이렇게 앞과 뒤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리스매틱 기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여준 로봇의 DH 파라미터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일단 저희가 x, y라는 좌표를 주면 x, y라는 좌표와 그것에 들어갈 각도 θ2를 주면 이제 저희는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사이각인 θ1과 이 기호의 사이각인 θ2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프리스매틱 기호는 앞과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L3의 값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서 다음 두 가지 식을 구해서 정리하면 매틀랩의 심플리파이 기능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여기 보시면 사인 인버스라는 값이 있는데 만약 사인 세타의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버스 취하게 되면 세타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두 가지 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의 경우를 나눠서 코딩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매틀랩에서 시뮬링크에서 설계할 로봇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RCM 포인트를 지정하고 어떤 각도로 들어갈 것인지 알려주면 아까 저희가 설명한 θ1과 θ2, L3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해 나머지 두 개의 관절의 각도와 트랜슬레이션의 변이값을 구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한 것이 점이 하나 찍히게 된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됐을 때의 코딩입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 점이 하나 찍혔을 때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의 로봇의 코딩입니다. 순서대로 이 코드를 보시면 세타1의 값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세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론 및 고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계속 변하게 해주면은 여기 빨간 점을 RCM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점에서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경우에도 한 여기쯤이 RCM 포인트로서 작용하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RCM 포인트는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그림상에서는 이게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뭐 이는 그림의 한계로서 얼마든지 기계를 만들면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식상에서 해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범위를 잘 구해서 정리를 해준다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 각도를 넘어가면은 로봇의 예측한 방향과는 다르게 로봇이 이상하게 모양을 잡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식상에서 해가 없는 경우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도 직접 범위를 나눠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해가 나오지 않는 각도들은 로봇이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술 로봇을 설계할 때는 먼저 활동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고 그에 맞게 로봇을 설계하지만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로봇을 먼저 설계하고 활동 범위를 구하는 것처럼 거꾸로 진행하였기에 활동 범위가 조금 생각보다 작았고 또한 범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는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로봇을 설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론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로봇을 제어할 때 방금 림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각도를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해를 구할 때 해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RCM 포인트를 복구시키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도 더 안전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